JB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지금 곳곳에 첫눈이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6457님, 첫눈이네요. 와, 출근길 소원 빌었어요. 오늘은 왠지 설레이는 하루네요. 여기는 과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첫눈이란 게 묘해서 나이를 먹느라고 다들 반응 이렇습니다. 그죠? 첫눈이 뭘까요? 설레세요? 첫눈 보면? 좋으세요? 누구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방송하느라고.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아니, 약간 설레고 좋으면은 아직 철이 덜 들고 아직 순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덜 든 거예요. 네. 신토박님은 닥쳐온 계절을 모른 척하려고 해도 눈앞에 눈발이 날리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고세원님은 눈송이가 날리는 수요일입니다. 촌철님들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반면에 박정아님은 오늘도 시선 집중합니다. 서울의 첫눈 소식은 부럽기도 하네요. 겨울 기분 나는 아침 종배님, 더막가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남쪽 지방에 계신 분 같군요. 네, 아직 그죠? 눈이 안 와서 약간 서운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힘내시고요. 네. 안영민님은 미국 메릴랜드에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어허. 오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군고구마, 군반처럼 제이비와 더막가가 생각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밤을래요? 고구마을래요? 저는 그냥 귀여우니까 군반? 야, 본인으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 뻔뻔하면 도대체. 군고구마는 맛있기는 한데 고구마는 약간 답답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더막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가 요즘 너무 명예가 실추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맛있어요, 그래도. 아유, 얼마나 맛있는데요, 고구마가. 알겠고요. A스타인 것이죠. 네, 어제 요소수 문제를 짧게 짚었었습니다. 국방부가 전시물자로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를 민간에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유사시에 대비하는 비축 물량까지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쇼다. 민심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쇼를 하는데 군을 동원하는 꼴이다. 이런 비판 기사가 등장을 했다. 이런 걸 좀 전해주셨죠. 예. 그러면서 JB가 왜 이 비판이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예. 수리님의 댓글처럼 지금은 준 전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거를 모든 걸 좀 다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정부가 이상징후 보고에도 대처가 늦었다. 이런 비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부는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처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요소수와 요소 관련해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고요. 네. 매점 매석 금지 단속도 나섰죠. 그래서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000톤을 발견을 해서 이 중 사랑용 요소가 2,000톤이라 그러는데 그중에 700톤을 국내 요소수 생산 업체로 바로 이송을 해서 예. 이번 주 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외교 차원에서 멕시코를 방문 중인 여야 의원들은 현지 생산 업체로부터 연말까지 요소수 1,200톤 공급을 약속받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의원들이요. 네, 예. 그리고 러시아 극동장관 발 소식에 의하면 러시아로도 지금 한국 측이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근본 대책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또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근본 대책 뭘까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뭐 아는 체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그 더마카가 전해준 소식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나라 등장했죠. 네. 뭐 멕시코, 러시아 여러 나라 등장했잖아요. 주식시장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떤 사양 산업이고 채선성이 떨어져서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는 경우는 많죠. 그런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모두 국내 생산하자는 이야기는 얼마나 현실적일지는 솔직히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수입선을 어느 하나로 뭔가 그 의존했을 때 나타나는 그 위험성이 사실은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문제나 이번에 요소수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입선 다변화 이게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니냐. 요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기술 자립 그리고 국내 생산 뭐 이런 대책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네. 확실하게 좀 잡혔으면 좋겠고요. 길라님이 정부요 단디 좀 잘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필요한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미남님은 미남님은 예. 구하지도 못하고 몇 배씩 가격이 올랐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근데 불안해하지 이번에 말라. 정부는 욕 좀 먹어야 돼요. 네, 사실은 너무 뒷북 행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가 이미 한 달 전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정부가 대책회의에 들어간 건 며칠 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뭔가 파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는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네, 다크엔젤님이 뭐든지 몰빵은 아닙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여튼 대책이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요소수 구하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는 분들 조금은 그러니까 힘내시고 말이에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예산을 반영해 내년 시작과 함께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상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국채 발행 없이 연말까지 최대 15조 원 거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활용하려면 국채 상환과 지방 교부금 등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걷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청사진대로 추진된다면 지원금 규모는 1인당 20에서 25만 원 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뒷포켓에 넣었다 그렇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네,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짚을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수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걷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도 사실 논란 조짐을 모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따로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딱 이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서 편성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바꾼 건가요? 왜 이래야 될까?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최대한 빨리 지급해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신현영 원내 대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왜 이름 바꿨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를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분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다. 말이 좀 약간 애매모호하긴 한데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 대목에 밑줄을 그으면 결국은 협상용이라고 하는 성격이 일정하게 여기엔 가미돼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면 재난을 더 크게 겪은 자영업자 등에게 더 두툼하게 선별 지원해야 한다라는 야당의 논리. 이거와 정면 충돌할 게 뭐 불을 보도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고. 근데 방역 지원금이 되면 손안대고 보편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방역 지원금의 선별 지원이라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쉽게 말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사고 아니냐. 이런 식의 정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에게 지원만 한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서울은 엄청 넓은 곳입니다. 서울 어디에 가 닿는가에 따라서 다시 헤맬 수도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는데 돈을 주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주고 손 탈탈 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책의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선례를 만들고 이 선례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광범위하게 구해야 그다음에 그것의 정착 여부가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또 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우회를 해버리면 이런 어떤 그 과정이 그냥 생략되어 버린다. 그다음에 약화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갈 거면 가느냐 마느냐도 논란거리입니다만 갈 거면 정확히 서울역에 가서 닿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역이나 의정부역은 서울역에서 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방역 지원금은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닌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거다. 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네.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야권에서는 이름만 바꾼 꼼수다, 말장난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촌철님들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석훈님, 역시 한국말은 아다르고 다르다? 신광호님, 네. 어떤 항목이든 의도는 뻔히 알 것 같습니다. 주주삼방님, 국민들 세금으로 장난하시나요?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순금동님, 국민 돈이니까 우리가 쓴다는데 왜 뭐라 하는 거죠? 라고 해주셨고 네. 3001님은 이럴 때 야당이 더 시원하게 합의해주면 야당도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언론은 대부분이 양비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방역지원금, 그렇죠. 방역지원금이나 윤석열 후보가 50조 풀어서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언론이 네. 발음도 어려워요. 표퓰리즘, 표퓰리즘. 그렇죠. 네. 표퓰리즘으로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쩐해 전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돈이 대선의 승부를 가릴지 이것도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나란히 참석을 한다고 해요. 네. 두 후보가 나란히 서는 거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후보 정해지고 나서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소식은 여러 번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 나왔다고 합니다. 또 나왔나요? 네, 수원여대와 국민대 제출 지원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고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주장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2007년 그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영락여상 미술 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 괄호 열고 정교사 이렇게 기재를 했다는 거고요. 강사와 정교사는 참 차이가 크죠. 학교 이름도 다른데. 학교 이름도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2014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에는 경력사항에는 한국 폴리텍 일대학 강서 캠퍼스 시간 강사를 부교수로 기재를 했고 네.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지금 한두 글자씩 계속 틀린데 네. 사례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자, 이에 대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고를 떠나서 본인이 내지 본인의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되는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실관계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김건희 씨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김건희 씨 본인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기된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제가 조금 전에 의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자, 선출직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병역, 전과 사항과 함께 뭐 학력, 경력 이런 이력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공개를 하죠. 그래서 판단의 잣대로 삼도록 되어 있는데 허위 신고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사후 징벌이 따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에 준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건희 씨 본인은 선출직에 도전한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영부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에 준하는 공인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허위 이력 의혹이 연거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선관위 고지 의무라고 하는 그 제도의 취지를 좀 더 확장 해석을 한다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이 의혹에 대해서 사실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그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가 하든지 몸소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 남의 일을 보듯합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무슨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행위는 있었지만 이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라고는 법률 해석의 문제에서 논란이 빚어진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사실관계만 밝혀라 이렇게 기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잖아요. 네. 이걸 왜 입 닫고 있습니까? 뭐 논문 표절 의혹 등등 저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아직 응답은 없고 예전에 뭐 각종 의혹이 보도가 됐을 때 윤석열 후보는 이제 결혼 전 일이라서 잘 모른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촌철님들은 조금 비판적이신데요. 빈실버님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네. 8092님은 글자 몇 개 바꿔서 느낌이 엄청 바뀌었네요. 영부인 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꼼수를 써서야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네. 토니님은 이게 공정한가요? 라고 물어주셨고요. 파라나 공이님은 주가 조작 수사도 받는다더니 허위 이력은 수사사항 아닌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권인숙 의원은 사실 이게 지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를 셀프 업그레이드한 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네. 교육부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건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는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행위의 시점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예를 들어서 설령 이것이 어떤 현행 법률하고 충돌을 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행위 시점이 흔히 나오는 그 공소시효 하고 거기서 벗어났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또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확인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희망의 대안님이 연예인들은 허위 이력만 나와도 방송 퇴출 아닌가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그 과거에 그 허위 학력 의혹이 나오면서 방송에서 퇴출된 연예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례에 준해서 본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한, 무엇이 중요한디? 이 얘기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죠. 네, 한편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와 교직원 임용 채용 과정 그리고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 과정 등 김건희 씨의 의혹 관련 특정 감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보고요. 예. 또 언제 김건희 씨가 남편 옆에 등판할지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등판하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할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좀 어이없고 황당하고 화가 나는 뉴스네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아이들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잡혀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잡혀갔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지난달 12일에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 회장이 다가와서 어디 사는지 물은 뒤에 아파트 단지에 살지 않는 아이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놓고 112에 놀이터 기물 파손 혐의로 신고까지 했다고요. 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어디 산다고 했더니 남이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아파트에선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외부 어린이가 놀이터를 이용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좀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인데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회장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굳이 입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JB타임즈의 정신이 삐딱선입니다만 네.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어떤 점이냐.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안건, 의결까지 된 안건을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삭제를 해버린 거잖아요. 아파트 입주민 다수는 건강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거기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야말로 동심 파괴가 아닌가 싶은데 TK님이 거짓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요? 김마리님 차라리 아동학대법으로 고발합시다. 이렇게 좀 약간 썽이 난 촌철님들이 많으시고요. 네. 현님은 기가 차네요. 무슨 궁전에 사십니까?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듯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굳이 어른들이 네 편 내 편 구분하는 것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게요.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